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동덕여대 사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찬반 투표에서는요, 남녀공학 전환 반대 99.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투표는 투표고 피해액이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 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특히 이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끝장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성호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게 없습니다.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뭐 요구해 왔던 일들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져서 이런 것을 철회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논의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사실 저 정도의 어떤 과도한 시위를 저질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의 자체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과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니까 이 학교 측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들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정리를 해서 전달해라라고 표현을 해도 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앵무새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주일이 지나든 이주일이 지나든 해결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는 또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변호사님, 이게 네. 보도를 보니까 뭐 공학 반대가 99.9%, 총장 직선제도 찬성이 99.9%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네. 54억 원까지 피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피해 사진 몇 개 보면서 한번 다뤄볼게요. 예, 변호사님, 일단 그 동상을 내리치고 건물에 락카칠을 하고 뭐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가 최대 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뭐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도 이걸로 무산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일단 누가 갚는 거고, 이거 못 갚으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약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게 그게 54억인데, 그럼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네. 형법상 불법행위 혹은 기타법상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의 종합선물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세트. 예, 이거 보면 너무나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경합범위 있을 수가 있나 생각들 정도로 예. 366조 재물손괴, 형법 366조 재물손괴가 있고요, 재물손괴. 369조 특수재물손괴가 있고요, 특수재물. 예, 강요죄가 있을 것이고요, 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행태를 보니까 기부금품법 위반도 좀 보여지고요. 제가 말하는 얼핏 떠오르는 것 이외에도 또 수많은 범죄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다 합치면 피해액이 학교 추산은 54억 원 정도라는 것이고, 낮게 봐도 20억이다라는 게 학교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꼬리표는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인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닙니다. 갚으면 안 따라다니죠. 갚으면 안 따라다니고, 그 민사 판결문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되지 않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세네요. 일단 네. 5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가 뭔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저희가 한번 다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최현아 총학생 회장이, 동덕여대 총학생 회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 금액 추정치가 30억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의문이다.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피해 규모를 부풀린 것 같다. 네. 펌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부풀렸다고는 보여지진 않고요. 대학 측이 어떠한 일정한 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망친 그 행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플러스 뭐 건물 추산 비용, 또 사실 피해 규모라는 게 직접적 손해가 있고 간접적 손해가 있고 또 예. 정신적 위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54억이라고 일단은 특정을 한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그 피해 금액을 정확히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하다 보면 그래도 이 금액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검 같은 걸로 그 흉상을 내리치는 그런 네. 학생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교수로 못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이따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이제 CCTV가 없으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네. 그 다음에 특정이 되지 않으면 그 범행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 혹시 총학생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이거 네. 총학생회가 어떻게 보면 이걸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예, 총학생회가 이제 교사, 총학생 회장이나 그 지도부들은 이제 교사범으로 갈 수 있고요. 적어도 방조범으로 갈 네. 것이라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개별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CCTV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고 특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한 단체를 묶어가지고 단체 자체를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 특수 관련자들을 직접적으로 한두 명 불러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다 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내가 안 불게 돼 그랬어요. 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네. 지금 뭐 몇십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제가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불게 돼 있어서 정의사의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6,500명인가 재학생 수가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54억 원을 맥시멈으로 잡아도 네. 한 사람당 한 90만 원 정도씩 네. 모금하면 또 되지 네. 않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시위를 예. 뭐 여러 가지 그 노동자 시위를 보더라도 한 10명 내외로 가거든요. 많으면 20명인데 네. 지금 이제 한 10명 내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이고야. 만약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네. 10명이서 이 수십억을 나눠야 되고 모르죠. 뭐 인정하고 반성하고 싹싹 빌어가지고 학교에서 합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합의가 불가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일단 네. 저희가 몇 개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어떻게 시위를 약간 공모하는 듯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좀 영상이 있습니다. 캡처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뭐 라카 스프레이, 페인트 시위 참여하실 분들, 그다음에 원래 있던 뭐 글자는 어쩌고저쩌고 라카 위에 글 쓰면 될 것 같아요. 동상 박살내기입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글들이 나와 있는데. 야, 이거 보시면 아이고야 이거 연장을 어떤 걸로 이거 연장 어떤 거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문부시는 경우를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추적이 되면 예. 이 부분도 이제 CCTV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게 시위 아마추어들인 게 뭐냐면 네. 요즘에는 시위 그 지도부들이 라카 네. 할 수도 있어요. 라카를 어떤 라카를 쓰라고 지정해 주거든요. 네. 상표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꼭 이 라카를 쓰셔야 됩니다. 지워지는 거. 예, 그리고 그 연장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디를 뿌시라고 한정을 해주던가 이렇게 네. 와 저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집하고 지휘하는 거는 공모 너무 심각한데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세력이 붙으면요 사실 유리창만 깨고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많이 그 시위하신 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안 해본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대규모로 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관측이 나와요. 좀뭐 집단적인 관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정말 이 친구들이 뭘 모르는 친구들이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폭력 시위로 인한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뭐 다른 시위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기도 해요. 시위를 주도했던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사실 다른 시위들은 그렇게 막 하는 거 보여도 그 나름 다 기술이 있고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 아까 전에 유리창 얘기하셨는데 네. 유리창이 깨는 거 되게 임팩트 있잖아요. 네. 그 통유리만 갈면 돼요. 맞아요. 얼마 안 되거든요. 라카도 유리창에다 칠하잖아요. 네. 그거만 갈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처럼 콘크리트 건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하면요 그거 다 걷어내고 교체하거나 아니면 갈가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학교 건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외관도 되게 신경 써서 짓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갈아내고 다시 수복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이거 그럼 차라리 어떻게 뭐 헤리티지처럼 뭐 보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 슬픈 자아상으로 뭐 남겨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네. 그 다니는 재학생들, 그러니까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학생들이나 앞으로 동덕여대에 들어올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학교 입장에선 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네. 여기에 따른 이제 비용을 당연히 이 피해를 입힌 학생들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학교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공모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린 바 있는데 이게 혹시나 그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나 이걸 범단으로 의뢰할 수 있는지 네. 범죄 단체. 헌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이 있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큰 범죄인데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약간 동덕여대에 활동하는 분들은 우리가 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상은 하나의 개별적인 범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고의성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없어 보여요. 크게는 없어 보이지만 요즘에는 범단들도 이렇게 행동 안 해요.
범단들이 범죄 단체가 있어요. 요즘에도 많이 있고 보이스피싱을 묻기도 하고 뭐 대부업법 묻기도 하고 하는데 범단들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범단들은 이제 본인들끼리만 뭐 치고받게 이런 물리적인 행동 있잖아요.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어떠한 뭐 영업권 관리를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지 범단들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없는데 이거 지금 학교와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변인님하고 잠깐 얘기 좀 했는데 이게 그 관계자들 그 총학생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남녀공학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인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맞는 부분인지. 예. 총학생 회장이 이제 그 모 방송에 나오셔서 지금 이 학교 측에서 이런 남학생들이 이제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우리의 어떤 시위나 행동들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변명을 좀 했는데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공학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뭘 결정하거나 뭘 진행을 한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이제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이제 이 재단을 유지시키고 학교를 유지시키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하다가 그냥 안건으로도 의견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견조차 내지 마라라는 거에 아니라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견조차 내지 마라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뭘 알리고 말게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외국인 어학당 같은 걸 이제 예. 운영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여대라도 남학생 어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입학을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몰랐다 학교 측에서 이걸 뭐 일방적으로 여성들만 있는 공간에 남성들을 뭐 몰래 들여놨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이 관련된 사안들이 네. 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할 때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총학생회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의원으로 참여를 해서 참여를 했다. 예 관련된 것에 이제 사인을 한 내용도 그 동덕여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회의록이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 아, 사이트 회의를 공개가 돼 있어요. 예, 거기서 그대로 볼 수 있고요. 또 학보에도 역시 그 이제 학보가 이제 학생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지 네. 않습니까? 예. 학보에도 이 외국인 전형으로 하는 어학당은 남학생도 입학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본인들이 평소에 그런 것도 하나 안 알아보고 이렇게 사고를 칠 정도의 생각이 짧은 분들이시거나 거짓말을 하시거나 예.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뭐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집회나 시위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총학에서 건물 출입을 봉쇄하고 학생과 교직원 출입구를 테이프와 자물쇠로 또 봉쇄를 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보니까 교내 기물을 파손하고 강의실을 어지럽혀서 수업 진행이 좀 불가능하다. 그 학교 측인 대부분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또 전환을 했는데 이 역시 시위대가 접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채팅창을 또 도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업 자체도 또 진행이 어렵다 이러는데 일단 그 교수들이 학교를 진입하려고 하는 그 영상 한번 그거 제지하는 그 영상 같은 거 그다음 교수하고 대치하는 그런 영상 좀 재생 좀 해주세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어디 아이씨? 나가시라고요. 내 연구실에 당신이 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 안 나?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교수한테 네가 뭔데 이러면서 뭐 맞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강요 혐의나 뭐 네. 업무방해 이런 거 적용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 강요의 피해자는 아마 동료 학생들이 될 것 같아요. 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수업 듣지 마라. 혹은 뭐 어디로 장소로 가라. 다 강요 행위가 하나씩 될 수가 있고요. 강요도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여서 강요를 하게 되면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예.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것인데 저희가 업무 방해 사건을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입증하는 게 되게 난해한 거예요.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못 들어가게 하던가 뭐 교수님들이 수업을 못 하게 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돌렸던가 이거는 업무 방해가 입증하기가 수사기관이 너무 쉽죠. 너무 빼박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예. 저런 경우에는 폭행도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간단하게는 네. 업무 방해는 거의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알아보니까 취업 박람회도 취소가 되고 또 논술도 어렵게 됐다 아.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부 기업의 취업 박람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 의자에 창문 등도 파손을 해서 박람회가 취소되기도 했고
또 이제 항의의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 거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며 통제하고 있다. 뭐 수업을 거부하지 않으면 신상이 박제된다 이러면서 수업 진행하는 교수님에게 메일 테러를 보내고 신상을 털고 있다는 등의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첨언하자면 지금 네. 학생들이 뭔가 네.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당행위다, 정당방위다 예. 할 수가 있는데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구성을 합니다. 네.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인 절차가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또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게 이제 정당행위야 정당방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학생들은 뭐 만약에 학교에서 전환한다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가처분 신청을 걸 수도 있고 예. 또 다양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빼고 나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형사법적인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이 피해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 대학 측이 오는 23일에 예정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고사 역시 이 학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서 외부 공간에 또 대여해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또 금액이 더 추가가 예, 되는 손해액이 늘어나는 네. 것이죠. 이 네. 피해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그런데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업 박람회를 못 하게 됐잖아요. 이 취업 못 하게 되면은 이런 거 학생들이 그 취업 박람회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학생들이 책임을 또 물을 수가 있는지. 네. 이게 만약에 취업이 실질적으로 리크루팅이 되는 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각종 뭐 대기업이든 뭐 중견기업의 인사팀들이 이제 네. 동덕여대나 여대생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면 이걸 어떻게 채용으로 하겠냐 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서도 본 글인데 다만 이 문제는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야 여대는 안 받아, 동덕여대 안 받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인간관계의 입증이 힘들어서 이 사태 때문에 취업을 못한 동덕여대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하기는 손해배상을 입증하기는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게 학교의 레퓨테이션에 그 평판에 그건 되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거 보실 때 어떠세요?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아까 변호사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지금 이게 단순히 학교 측 교수 측만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수업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뭐 에브리타임 같은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뭐 욕설이나 어떤 테러 문자 같은 걸 보낸다거나 신장을 박제한다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넘어가서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뭐 대놓고 우리는 이런 사고치는 동덕여대 애들 안 뽑겠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학번에서 이런 일을 네. 했었을 때 특히 이번에 실제로 그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취업 박람회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사팀 관련된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렇죠. 이분들의 앞에서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한 그것도 보통 학교 측에서 취업 박람회는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학생들이 다 때려부시고 막아버린 거 아니십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당시에 이러한 활동을 벌였던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따른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이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선량한 학생들이 되는 거죠. 뭐 본인들이 피해 보는 건 본인들 책임이고.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가해자가 일부분 특정이 돼가지고 네. 그 가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 가해자에게 이거 배상할 정도의 이제 금액이 없는 경우 그럼 뭐 부모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못합니다. 그 못해요? 입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책임에 대해서 친권자가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들이잖아요. 성인이죠. 예, 그래서 본인들이 다 온전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민사적인 손해배상액을 본인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인생이 실전이죠. 네, 실전입니다. 예, 집에 이제 경찰이 출석하세요라고 출석 요구서가 날라오고 집에 학교 측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옵니다. 예. 이 수사만 해가지고 특정이 되면 소장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여기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일을 저지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마치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뭐 지금 학교 측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 전부 성인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전체가 그런 건지 동덕여대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0살이 넘었음에도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잘 못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추정이 됩니다. 동덕여대 일부 정도 일부 대학생 말고 대학생 동덕여대 일부 시위대. 예, 언론입니다. 예, 조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게 학교에 남자가 못 들어가게 좀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이나 그런 분들 말고 뭐 배달 음식 이런 것도 막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금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예. 학생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 2년 전인가부터 외부인 학생 남자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교칙 같은 걸 정해놨어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 교칙이 뭐 효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시위를 진행하시면서 뭐 이렇게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켜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배달원이 왔는데 배달원이 남자라고 못 들어가게 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배달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여기서 배달 갖다 달라고 해서 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거기서 아마 저분이 결국 못 들어가시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시키신 분한테 전화 계속했는데 안 받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켜놓고 자기네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뭐 모금 뭐 이런 활동도 좀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모금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모금은 1,000만 원 이상을 하려면 네. 기부금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4조에 1,000만 원 이상을 하려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에 신고를 하던가 뭐 관계 기관을 찾아서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신고서만 작성을 하고 계좌번호로 어떤 계좌로 모으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모으겠다 이 정도 신고 양식이 있어요.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모았다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가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일각에서는 이런 피해액에 대해서 뭐 세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예산 뭐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폭력적 행태를 정당화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현재 서울시에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온 바 없으며 예산 지원 계획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내일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할 예정이라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근데 학생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입시 사기다. 이거 여대로 알고 왔는데 여대로 알고 입학했는데 논의도 없이 이거 전환 추진하는 건 부당하다.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샤오미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그만큼 충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아이고 웃으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샤오미라고 하는 기업도 좋은 회사죠.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오히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고 적절한 비유라고 하면 원래 짜장면만 파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집에 갔더니 짜장면만 파는 게 아니라 짬뽕도 이제부터 팔기 시작한다더라. 근데 그게 사실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저는 4년 동안 짜장면만 먹고 싶을 수도 있죠. 예. 아니 근데 그럼 자기가 짜장면만 시켜 먹으면 되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성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죠. 그런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반대의 자유니까. 경우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진짜 어떤 학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학업의 자유가 있는 이런 국가에서 그것을 격리시켜 달라고 요구하려면 상당한 당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위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당위가 결국 어떤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뭐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공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곳에서는 그 여성들이 그 범죄 피해에 노출된 상태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뭐 인구 10만 명당 범죄 피해를 겪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걸 따져봤을 때는 이런 극단적인 행위까지 용이될 만큼의 당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데 행동은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나가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지역에서는 대학 말고 남중 남고 여중 여고가 그 어떤 정책적 일환이나 또 학생 수가 줄어들기도 하니까 남녀 공학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그 공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사람은 없는 보도가 된 건 없고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하신 분 있잖아요. 여대인 줄 알고 입학했다. 네. 이분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대가 유지됩니다. 그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인가도 받을 것이고 기타 등등 사정을 다 고려했을 때 한 5년 6년 걸려요. 그래서 그 걸리죠, 예. 시행을 하기 전에는 그분들한테는 또 얘기를 하고 5년 후부터는 남녀 공학입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대를 앓고 입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인터뷰한 분이 직접 대학을 한 10년 다니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많은 회사가 내가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바뀌거나 병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합병되는 경우를. 네.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권리가 침해당하면 직접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명예퇴직 수순을 받던가 이익을 얻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여대에서 남녀공학을 바뀐다 그래서 학습권이 침해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하러 왔는데 학습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논리 구조가 좀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 이제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석자의 99.9%가 공학 전환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찬반 투표가 재학생 1,973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공학 전환 반대가 2명 빼고 1,971명, 찬성 0명, 기권 2명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계가 됐고 이게 원래 이제 재학생 6,500여 명 중에 10%인 650여 명이 참석해 성사가 되는 건데 1,973명, 1,973명이 참석해서 찬성이 빵표가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투표에서 총장 직선제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고 합니다. 직선제 역시 비슷합니다. 총투표자 1,932명 중에 찬성 1,900 이것도 이제 기권 1명 빼고 나머지 다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99.9%네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동덕여대가 공립학교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한다고 총장 직선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실질적인 뭔가를 이뤄내다기보단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의 시위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사태가 결국 수습 국면으로 가지 못하고 점점 더 커지면 결국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것만 더 커질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안건만 올리고 본인들의 어떤 새만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지만 아직 정신을 조금 못 차렸다. 저는 오늘 그 학생총회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실수예요. 자가 당착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총장 직선제라는 게 교수, 교직원, 학생이 직접 뽑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총장을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남녀공학 전환도 교수, 교직원, 학생이 모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교수의 비율, 학생의 비율, 교직원의 비율에 맞게 지금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그러한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 비율에 맞게 실시를 하거든요. 학생은 뭐 50표당 뭐 한 표고 뭐 교수는 몇 표 이렇게 네. 이렇게 비율을 정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남녀공학 전환을 할 때도 야 뭐 학생이 학교의 주인 학생이다 이렇게 외쳤다면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면 안 되고 총장 직선제를 주장을 할 거면 남녀공학 전환도 교수와 교직원에게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1973명 중에서 1971명이 그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투표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빙성을 그냥 아니 이거 99점 공산당도 아니고 이거 무슨 말을 해요? 실제로 여기서? 이걸 거수 투표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사진을 저희 보시면 아실 건데 그 거수예요. 종이에다가 그 손에다 종이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샜다는 거야? 이게 1900 뭐 아닌 사람만 손들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투표 결과라는 거는 정상적인 투표가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물리적 사태도 그렇고 이 투표도 그렇고 민주 동독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민주 동독에는 그 민주성이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패널의 의견은 저희 매일신문과는 무관함을 저희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유 진땀이 나네요. 그런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 총장 직선제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구성원들이 직접 총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수, 교직원, 학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총장 직선제를 하는 학교가 요즘 거의 없어요. 네. 국립대도 거의 없고 사립대도 더더욱 없는 상황인데 보통 학생들 비중이 10% 내외거든요. 네. 그 총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이제 동덕여대 구성원들 학생들이 어떤 식의 총장 직선제를 주장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학생들이 전부 뽑아야 된다를 주장했는지 아니면 일부 부분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동덕여대 총학생 회장이 공학 전환 철회해야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 본부의 불통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학교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학교 입장은 엄중 대응을 경고를 하고 지금 교수님들은
학생들 돌아와라. 수업 장소로 돌아와라라고 하면서 교수님들은 호소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지금 우리도 이 방송을 하고 있고 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의 목적은 내가 외침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을 때 외치고 싶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게 이 제도적 취지인데 지금 전 국민이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네.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는 수업으로 돌아가도 돼요. 이제는 언론이 따라 붙을 거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로 학교가 엄중대화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하면 인생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진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결론은 네. 결론은 여기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 종결하고 네. 당장 다 깨끗하게 닦고 판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재물손괴 판례. 자,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재물손괴 판례 중에 예. 집회와 시위를 하고 한 다음에 그 회사의 조형물에 대해서 락카를 칠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 시위가 끝나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재물손괴로 대법원까지 가서 야 그날 물론 재물손괴는 일시적인 훼손도 재물손괴가 됩니다. 근데 그날 어떠한 시위의 목적으로만 락카칠을 조금 칠한 거고 이걸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결국 재물손괴로는 보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덕여대 총학생회나 시위대들이 본인의 형사적인 책임을 줄이려면 지금 칠해놓은 거 깨끗하게 닦고 이게 안 지워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지워진대요. 이거에서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게 이 동덕여대 시위 측에서 자신들이 후원금으로 락카를 구매한 걸 인정하기 위해 영수증까지 올려서 어떤 락카를 샀는지도 봤거든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워지는 수성 락카가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친구들 잘 모르고 그냥 싼 거 산 거 같은데 그게 그래서 이 친구들도 뭐 아세톤으로 지워보려고 했다는데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해야죠.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돈이 없으면 설거지라도 하고 가야지 이런 것처럼 학교의 다른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께도 마지막으로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제가 뭐 해결책을 많이 찾아야 될까? 비판을 했지만 네. 물론 이분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20대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정말 본인들이 멋모르고 정말 그 젊은 형제한테로 실수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실수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만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시위의 목적은 결국 본인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인데 충분히 많이 알렸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폭력적인 그리고 과격한 시위를 멈추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미 본인들은 20살이 넘은 성인입니다. 스스로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책임지는 모습이 오히려 스스로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정당성을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와 조속히 협상해서 본인들이 이제 끼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이뤄내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주장은 또 차분히 진행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 강대규 변호사님 그리고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과 함께 동덕여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특히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두 분이 또 겹치는 주장이 상당히 또 많았습니다. 저희 방송을 또 보시고 앞으로 이 주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또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분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렇게 하고 문성호 대변인과 그때 원래 이제 뭐랄까요 그 학생의 시위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과도 함께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자리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 갖기 전에 빨리 좀 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또 있어요? 아니 뭐 방송 적합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이 특사로 가게 되면 대화가 좀 물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편집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편집 안 하겠습니다. 예. 정면에서 뵀는데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네요. 변호사님들 미남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함께했는데 이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끝까지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